안녕하세요, 린입니다. 저번 주 직업을 주제로 얘기하다 보니까 과거에 제가 취준생으로 있었던 시기에 겪었던 몇 가지 일화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중 면접과 관련된 어느 한 일화가 상기돼서 오늘 오프닝을 이 이야기로 시작할까 합니다. 그 면접이라는 게 우리의 긴 삶을 놓고 봤을 때 정말 짧은 시간이죠. 짧은 찰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까먹기 마련이죠. 근데 이 일화는 생각보다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많은 면접을 겪어보지 않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난히 기분이 썩 좋지 않았던 면접인과 동시에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안겨주었어요. 자기 성찰도 많이 했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잘 알게 되었고 또 사람을 분석하길 좋아하는 저로서 그 면접관이 왜 그런 질문을 던졌을지 그 말 속에 숨겨진 뜻, 뉘앙스까지 몇 날 며칠에 걸쳐 계속 곱씹어봤던 것 같아요. 그만큼 임팩트가 있었다는 거죠. 과연 좋은 임팩트였는지 나쁜 임팩트였는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 당시 그 면접은 어떤 분의 추천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진해서 지원한 게 아니라 추천으로 받은 자리예요. 그래도 저를 생각해서 제안을 해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굳이 거절할 생각은 없었어요. 제가 꼭 간절하게 희망하는 곳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면접 봐서 나쁠 건 없으니까 어차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가게 되었죠. 참고로 저는 그 면접을 경력자로 지원한 상태였습니다. 그 직종에 저는 이미 경력이 살짝 있었어요.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은 그 면접 자체가 삭막하고 굉장히 인텐스한 그런 면접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절대. 이 회사에서 오랜 시간 이렇게 뼈를 묻을 생각으로 나의 그런 비전을 안고 지원할 만한 자리가 절대 아니었어요. 좀 가벼운 느낌이었죠. 그래서 저는 애초에 긴장감은 별로 없었습니다. 긴장감이 덜했기에 자신감이 확실히 좀 차 있는 상태였죠. 저는 본질 좀 자신감이 있는 편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든. 자신감이 떨어지려 하더라도 제 자신이 계속 이렇게 치켜 올려 세우는 편이에요. 참고로 1대 다 면접이었습니다. 한 명씩 들어가서 면접을 보는 형태였고요. 제 차례가 돼서 들어갔죠.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면접관님 중 한 분이 아예 초전부터 이렇게 운을 떼시더라고요. 예린 씨는 이미 이 직종의 경험이 있으시니까 저희가 설명할 게 따로 없을 것 같네요.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이렇게 운을 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회사마다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또 차이점은 있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제가 생각한 스타트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면접 자리를 한다면 아무리 좀 상대적으로 캐주얼한 면접이고 어떤 면접이건 간에 자기소개 후에 보통 면접관님들이 뽑는 이 자리에 대한 바라는 인재상이나 우리는 이런 일을 해줄 사람을 뽑고 있다. 이렇게 간단한 설명을 해주고 시작하는 게 정석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여기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해석해보면 너는 이미 해봤으니까 다 알겠네. 우리가 더 이상 말해줄 게 없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들리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에 대한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것도 좀 의아했습니다. 칭찬 자체가 너무 기분 좋았는데 그와 동시에 좀 의아했어요. 어떤 칭찬 해주셨냐면 제가 이제 자기소개 플러스 이제 질문에게 답을 하다 보니까 참 말투에서 자신감이 느껴진다. 목소리가 너무 차분하고 좋다. 여러 지원자를 보다 보면 사람 보는 눈이 생기는데 여기 지원자분은 자신감이 넘치고 말을 조리게 잘한다 등 이런저런 칭찬을 하시다가 제가 보기에는 예린 씨는 여기보다 더 좋은 데서 일할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이 직종 말고도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총만 받는 그런 자리에 지원을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이 직무에 지원을 한 건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미 경험을 충분히 하셨는데 왜 다시 이 직무에 지원을 하신 건가요? 이 일이 정말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고 발전 기회가 적다 보니까 지원자분 같으면 더 좋은 데서 일할 가능성도 충분하신데 왜 또 이런 류의 일을 지원을 한 거냐. 그 말을 들으면서 좀 이상했어요. 칭찬으로 시작했는데 마냥 칭찬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지원하는 이 일 자체를 굉장히 낮게 보는 느낌? 물론 저는 추천으로 지원한 것도 있지만 또 경력이 있었기에 지원이 더욱더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보통 많은 회사들이
경력 있는 사람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경력 있는 사람이 온 건데 오히려 그거를 인정해주고 높게 쳐주기보다는 계속 이 같은 업종에서만 맴돌려는 사람으로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제 배경을 전혀 모르면서. 물론 모르시겠죠. 어떻게 알겠어요, 저를. 저에 대해. 그러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찝찝한 거죠. 회사에 지원하는 동기가 뭐겠어요, 우리가. 돈 벌려고 하죠. 먹고 살려고. 다들 그런 동기를 숨기고 있는데 가서는 그런 말 안 하는 게 면접이잖아요. 그때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가장 나에게 맞는 이런 현실적인 선택들을 한 거예요. 그 선택 중 하나였던 거죠, 이것도. 경력이 있었으니까. 나는 이 경력을 또 살릴 수 있는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누구나 그렇죠. 경력이 있는 상태로 지원을 하게 되면. 근데 그걸 마치 왜 또 이런 거 해요? 라는 식으로 물으니까 뭐랄까 내 결정이 굉장히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평가절하당한 느낌이 큰 거예요. 그 느낌이 이제 그 면접장에 나와서부터 이제 들기 시작했죠. 그 상황에서는 그런 걸 이렇게 프로세싱할 그게 없죠. 어쨌든 이렇게 좀 포장을 하죠. 물론 저는 지원자니까 지원자로서 최대한 웃으면서 질문들에 너무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최대한 열심히 답했기에 뭐 분위기가 이렇게 뭐 안 좋고 그러지 않았어요. 분위기 자체는 좋았는데, 그러니까 좀 피상적으로 좋았는데 그 면접장에 나와서부터가 기분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결국 저는 뭐 그 일에 대한 어떠한 설명 그런 걸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미 제가 해봤으니까 다 알 거라는 그 명목으로 저한테 어떠한 설명도 해주시지 않았고요. 제 선택에 대한 물음만 듣고 온 거예요. 그 일화를 오늘 에피소드 준비하면서 상기시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자리에 모순이 있었습니다. 어느 회사건 경력을 중요시하지만 정작 경력자는 기피하는 현실. 경력도 있고 자신감도 넘치고 다 좋은데 우리랑은 좀 과분하지 않나. 다시 말해 경력 있는 사람은 일단 기대치도 높고 또 쉽게 떠날 수 있으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즉 겉으로는 경력을 원한다 하고 막상 진짜 경력자가 오면 그 앞에선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렇게 곱씹어봐도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전개였어요. 다들 경력을 외치길래 경력을 가져갔더니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좋게 해석하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모순이 생길까? 첫 번째, 책임 회피. 경력자 채용은 리스크가 따르죠. 이 사람 제대로 못 잡으면 금방 나갈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책임이 될 수 있는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심리. 두 번째는 조직 문화에 대한 불안감. 아무래도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기대치도 높고 어느 정도 그 업무에 대한 좀 프라이드가 있을 거예요. 알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기존 구성원과 마찰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조직의 낮은 수준이 드러날까봐 꺼리는 경우도 있겠죠. 세 번째, 보상 구조의 모순. 일단 경력자는 더 나은 대우를 원하죠. 반면에 그냥 신입, 채용자는 적은 비용에 큰 실력을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착취 욕망과도 연결된 것 같아요. 결론은 다루기 쉬운 사람, 관리하기 쉬운 사람을 찾는 태도가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건 실력자인데 어떻게 보면 업무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실력자일 텐데 실제로 뽑는 건 관리하기 쉬운 사람, 다루기 편한 사람을 뽑아서 좀 이렇게 잔잔하게 가려는 그런 의도가 숨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분석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에 도달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대체 뭘 내세워야 하나? 결국 우리가 내세울 건 경력 플러스 겸손인가? 실력 플러스 조직 적응력인가? 이런저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자기 선택에 대한 자신감이더라고요. 솔직히 그 면접 자체가 굉장히 찝찝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사람인지라 후회를 했었습니다. 괜히 갔나? 가지 말걸. 그냥 한번 해볼까 해서 갔는데 차라리 가지 말걸. 뭔가 가서 괜히 불필요한 말만 듣고 온 느낌인 거예요. 근데 또 길게 보면 저에게 더 많은 걸 안겨줬어요.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돌이켜보게 되었고 나는 앞으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내 자신감을 더 다져야겠다. 더 강화시켜야겠다는 결심도 들었고요. 무엇보다 또 팟캐스트 주제를 이렇게 하나 던져줬죠. 덕분에. 그래서 이렇게 곰곰이 곱시다 보니까 내 선택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내가 그 일에 지원한 것도 가장 현실적인 판단이자 의지 중 하나였고 그때 가졌던 저의 경력은 저의 자산이었어요. 흠이 아니라.
그리고 그거를 상황에 맞게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한 것도 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런 말을 들었다 해서 제가 낮출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그럼 오늘의 주제, 내 선택에 대한 자신감을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을까? 좀 실질적인 마음가짐법에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았어요. 무작정 나는 잘난 사람이야,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난 멋진 사람이야 라는 그런 좀 외적인 주문보다는 조금 더 논리적인 접근이 도움이 더 될 것 같더라고요. 내 선택이 왜 옳았는지 스스로 좀 논리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감정보다는 이성적인 자기 확신, 구조화된 자기 확신이 더 오래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여러 가지 이렇게 알아보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선택에는 맥락이 있다. 제가 그때 그곳에 면접을 보기로 결정한 건 무작정 내가 낮은 곳을 택한 게 아니라 그때 그 상황에서 제가 내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어요. 가장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선택. 어쨌든 저는 취업을 위해 부단히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었고 멈춰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아갈 방향을 실천한 거예요. 물론 그 선택보다 더 좋은 선택,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었겠죠. 내가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 정말로 그들이 말한 것처럼 제가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는 그런 막연한 자신감? 그런 좀 근거 없는 좀 막연한 자신감만으로 그런 나의 이상만족계는 비현실적인 면이 있어요. 마냥 그렇게 높은 곳만 보고 쫓아가기에는 리스크가 크죠. 그러다가 괜한 허송세월 보낼 수도 있는 거고 시간만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그냥 그 현실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선택, 현실적인 선택을 했던 것 뿐입니다. 그걸로 좋게요. 그걸로 됐습니다. 누군가는 이상만 말하지만 나는 실천하는 사람이다. 움직이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현실을 인정하면 돼요. 두 번째, 경력의 가치. 모두의 커리어가 리니어, 선형적일 수는 없습니다. 업앤다운이 있어요. 커리어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그렇듯이 때로는 뭐 우회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려가는 것 같아 보여도 전체 흐름에서 보면, 그러니까 좀 큰 그림을 보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천천히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멈추지만 않으면 되죠. 그쵸? 세 번째, 거절은 누구에나 일어날 수 있고 나의 가치를 알아봐주지 못한 사람은 어디에나 있다. 어떤 사람은 내 선택을 하향 지원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의 말을 과하게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그들의 해석일 뿐이지 내 본질은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게 기준이 돼야 합니다. 사실 제가 근래에 꽤나 많은 선택의 길에 놓여 있었어요. 개수가 많았기보단 좀 굵은 선택들이었습니다. 물론 인생을 막 좌지우지할 정도의 레벨은 아니지만 현재 내가 있는 그 시점에서는 꽤나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사였고요. 이미 언급을 했지만 이 집을 계약하기로 결정한 건 제 선택이었죠. 이 집이 마음에 들어서 부동산에 컨택한 것도 내 선택, 계약서에 서명한 것도 내 선택. 올해 내린 결정 중에서, 올해 상반기에 내린 결정 중에서 이사를 결심한 건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직 넘겨짓긴 이르지만 올해 상반기 중 가장 잘한 선택. 꼭 이 집이 뭐 내 드림하우스라서 의리의리해서가 아니라 정말 딱 적절한 시기에 찾아온 기회를 제가 놓치고 잡았다는 그 선택 하나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참 사람 인생이 웃긴 게 업이 있으면 다운이고 있어요. 이사 이후로 힘든 일이 좀 생겼었거든요.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에서 오는 현타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대감이라는 에피소드도 만든 겁니다. 굉장히 예상과 반대로 흘러갔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제게 일어난 일들이 아무리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풀리지 않는 일에 타격을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별거 아닌 게 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런 류의 힘듦은 제가 처음 겪는 거였어요. 살면서 처음. 그래서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구나. 그치,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으니까. 이렇게 저의 마음가짐을 갈고 닦으려고 정말 노력을 해왔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나마 절 위로해주는 건 이 집이더라고요. 내 공간. 그런 말 있죠. 울어도 벤치에서 울으라고.
굳이 비유하자면 그런 말과도 이제 비유할 수 있듯이 아무리 인생에 힘든 일, 풀리지 않는 일, 뭐 같은 일이 일어나도 결국 나를 품어주는 건 집이구나. 그냥 내 머리 위에 지붕이 있다는 안정감, 그 안식처에서 받는 위로가 있어요. 되는 일도 없는데 거기다 눈 뜨면 매일 보는 내 집이 더 나를 밑으로 끌어당긴다. 그럼 더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왜 그때 나에게 이 공간이 주어졌는지 알겠더라고요. 오글거리지만 최대한 이런 멘트로 클로징하고 싶지 않지만 오글거려서 그래도 한마디만 남기고 마칠게요. 여러분의 선택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마음이 그쪽으로밖에 가지 않는다. 그럼 그냥 따라가세요. 내 몸속 어딘가에서 메아리 치는 그 소리, 그 직감을 무시하지 말고 그게 맞는 결정이라면, 그게 여러분을 위한 결정이라면 그렇게 밀고 나가는 게 맞습니다. 어느 선택을 하던 길은 다 열려 있거든요. 이건 저희 아빠가 제게 자주 하는 말이기도 하고 저도 맨날 되새기는 말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 다 길이 있다. 다 살 길이 있다는 거죠. 오늘 내용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들렸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여러분들이 공유해주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스포티파이 댓글이나 팟캐스트 인스타그램 DM 또 리뷰에 남겨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귀한 시간 내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저도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